남편은 일개미, 아내는 리프팅 중독. 세월을 거스르는 배짱이 모녀의 기막힌 공생. 여러분, 오늘도 거울 보면서 아, 나도 참 많이 늙었네 생각하셨나요? 세월 가는 건 막을 수 없다지만 사실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내가 밖에서 상사 눈치 보며 땀 흘려번 피 같은 돈이 정작 내 아내와 장모님의 은밀한 리프팅 시술비로 줄줄 새고 있다면 어떠시겠어요? 오늘 사연은요, 제목부터가 소름 돋습니다. 남편은 돈 버는 기계, 우리는 늙지 않는 배짱이. 노화 방지에 미친 모녀의 위험한 공생. 사연 주신 둘째 사위님은요, 부자 형님 덕 좀 보겠다고 그 집안 하인 노릇까지 마다치 않았대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 잘나가는 형님이 보내준 거액의 생활비며 본인이 바친 돈들이 전부 장모님과 처형의 팽팽한 피부를 유지하는 펀드였다는 겁니다. 일은 개미 사위들이 하고 젊음은 배짱이 모녀가 누린 이 기막힌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평일 오후 브런치 카페에 가짜 사모님들. 남들 한창 땀 흘려 일할 평일 오후 2시. 서울 강남의 한 유명 브런치 카페 창가 자리엔 항상 예약석처럼 비워진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늘 3명의 여자가 앉아 있었죠. 70대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을 만큼 팽팽하게 당겨진 얼굴, 하지만 표정 근육이 마비된 듯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노년의 장모님. 그 옆에는 화려한 로고가 박힌 명품백을 테이블 정중앙에 전시하듯 올려둔 큰딸 지훈. 그리고 카드 영업직 유니폼을 입은 채 피곤한 기색이 역력한 둘째 딸 미니. 이들은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무려 3시간째 남의 집 재산 목록을 읊어대고 있었습니다. 야, 내가 아는 언니네가 이번에 강남에 80억짜리 펜트하우스로 이사했잖아. 거기 현관문부터 금칠을 했다더라? 여기서 목소리가 제일 큰 건 큰딸 지훈입니다. 사실 그녀는 평생 제 손으로 돈 한 번 벌어본 적 없는 전업주부죠. 대기업 부장으로 정년 퇴직한 아버지가 자전거 타고 동네 낚시터나 전전하며 퇴직금을 까먹는 동안 지훈은 주말 부부인 부자 남편이 보내주는 거액의 생활비를 관리하며 처가 식구들의 사치 펀드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위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장모님은 참 곱게 늙으시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 팽팽한 피부 뒤에는 사위들의 등골을 빼내 만든 수천만 원어치의 레이저와 보톡스 그리고 리프팅 시술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훈 역시 타고난 자연미인인 척 성형한 사람들을 비웃으면서도 뒤로는 시고모님에게 노화 방지 시술 명목으로 수백만 원씩 뜯어내 티 안 나게 얼굴을 고치고 있었죠. 더 기막힌 건 둘째 딸 미니의 태도였습니다. 미니는 카드 영업을 하며 발바닥에 피가 나도록 뛰어다니면서도 언니는 전업이라 돈 쓸 때 형부 눈치 보이잖아라며 스스로 위안하며 언니와 엄마의 사치 비용을 대기 위해 본인 아이의 학원비까지 아껴가며 돈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친정엄마 얼굴 피는 데는 수백만 원을 척척 내놓는 이 자매들이 정작 본인 남편을 낳아준 시어머니에게는 10,000원 한 장 쓰는 걸 아까워했습니다. 이 기만적인 평화 아래 감춰진 자매의 진짜 비밀은 해가 지고 나서야 그 추악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자매의 비밀 밤샘 동반 게임과 기괴한 등교 셔틀. 카페에서의 화려한 시간이 지나고 밤이 깊어지면 이 집안의 진짜 노담력이 폭발합니다. 큰딸 지우는 사회성만 결여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혼자서는 게임조차 할 줄 모르는 지독한 동반 게임 중독이었습니다. 친구 하나 없이 늘 엄마와 동생만 데리고 다니는 지훈에게 미니는 유일한 게임 파트너이자 대화 상대였습니다. 주말 부부 남편이 없는 평일 밤 그녀의 성소는 어두컴컴한 방 안 컴퓨터 앞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카드 영업 끝나고 지친 미니가 언니의 꼬드김에 넘어가 게임패드를 잡고 앉아 있었죠. 미니야, 나 혼자 하면 재미없단 말이야. 이거 딱 한 판만 같이 하자. 응. 언니의 떼쓰기에 못 이겨 미니는 새벽 4시, 5시가 넘도록 게임에 시달립니다. 모니터 불빛에 비친 자매의 퀭한 눈빛. 발밑엔 컵라면 용기와 배달음식 박스가 굴러다닙니다. 새벽녘 자매가 떡실신이 되어 잠드는 시간. 이 집안의 비극이 시작됩니다. 엄마, 학교 가야 해. 8살 아들이 잠든 엄마 지훈과 이모 미니를 흔들어도 그들은 짜증 섞인 신음만 내뱉을 뿐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국 아이의 손을 잡는 건 70대 노모입니다. 어머니는 전날 밤 딸들이 찔러준 돈으로 맞은 리프팅 시술 때문에 얼굴에 반창고가 덕지덕지 붙어 있고 붓기가 가득해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그 기괴한 얼굴로 손주의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집을 나섭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집 할머니 얼굴 왜 저래? 괴물 같아. 어머니에게 중요한 건 딸들이 사위 몰래 찔러주는 돈봉투와 그 돈으로 유지하는 자신의 가짜 젊음이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다시 잠든 자매의 방을 치우고 싱크대 밑에 숨겨진 수십 개의 밀키트 박스들을 재빨리 분리수거합니다. 지우는 남편이 오는 주말이면 직접 요리한 척 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지만 그 모든 정성은 사실 마트표 밀키트와 70대 노모의 뒷설거지, 그리고 밤새 동생 꼬셔 게임한 흔적을 지우는 사기극이었죠. 조카를 갈구는 큰딸의 기괴한 유희와 당근 유모차, 이 가족의 추악함이 극에 달하는 건 바로 미니가 아이를 낳았을 때였습니다. 평소 첫 조카 지훈의 아들에게 백화점 신상 전동차까지 사다 바치던 미니였기에 언니 지훈의 선물을 내심 기대했죠. 하지만 큰딸 부부가 들고 온 건 당근 마켓에서 무료 나눔받은 얼룩진 중고 유모차였습니다. 큰딸 지우는 남편이 보고 있는 앞에서는 처제 고생했어. 이거 내가 정말 어렵게 구한 거야 라며 생색을 냈습니다. 형부는 아내 지훈이 백화점에서 비싼 선물을 산 줄로만 알고 우리 와이프가 처제 생각하는 마음이 대단해라며 거들었죠. 사실 지훈은 남편에게 백화점 영수증을 허위로 청구해 수백만 원을 받아낸 뒤 그 돈을 엄마와 본인의 성형 보수비로 홀랑 빼돌리고 정작 동생에겐 중고를 내민 것이었습니다. 미니는 속상했지만 언니 비위를 맞추기 위해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기는 언니 아들에게 온갖 정성을 다 바쳤으면서 자기 자식이 언니에게 노리개 취급을 당하는데도 행복해했죠. 사회생활을 안 해봐서 그런지 지우는 조카를 대하는 법도 기괴했습니다. 아이를 껴안더니 이내 아이를 갈궈대며 노는 게 유일한 유희였고 아이가 울음을 터뜨려도 우는 것도 어쩜 저리 귀여워? 라며 즐거워했습니다. 미니는 그걸 보며 어머, 언니가 우리 애기를 진짜 귀여워하네. 라며 착각했습니다. 언니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기 자식의 고통까지 외면하는 그 비정상적인 모성애. 한편 미니의 남편 둘째 사위은 이 모든 걸 모른 채 부자 형님 첫째 사위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심으로 남편을 하인처럼 부려먹는 미니의 등살에 머슴 노릇을 자처했습니다. 주말마다 형님의 집은 물론 재력가 시고모님 댁까지 찾아가 형광등을 갈고 무거운 짐을 나르며 형님이 나중에 나 한 자리 해준댔어라는 희망 고문에 시달리고 있었죠. 폭로와 멸망 배짱이 가족의 최후. 진실의 파편은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잔혹하게 밝혀졌습니다. 술자리에서 형님과 둘째 사위가 돈의 행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하면서였죠. 형님, 처형 명품백 사느라 저희 집사람이 대출까지 받았거든요. 둘째 사위의 하소연에 형님은 경악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나 우리 와이프한테 매달 생활비로 700만 원씩 줘. 그리고 장모님 시술비 쓰라고 4명의 카드도 드렸는데. 두 남자는 그 자리에서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번 피 같은 돈이 처가 식구들의 사치와 거짓말을 유지하는 밑거름으로 쓰였다는 사실을요. 형님은 특히 자신의 아들에게 준 전동차가 처제가 사온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경악했습니다. 아내 지우는 자기가 산 것처럼 속이고 남편에게 결제 대금을 따로 받아 챙겼던 겁니다. 분노에 찬 두 남자는 그 길로 불 꺼진 처가 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첫째 딸의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자신의 고모님, 즉 큰딸이 그토록 기생하며 돈을 뜯어내던 재력가 시고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고모님 역시 이미 큰딸 지훈의 이중성과 기괴함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조카 며느리 지훈이 자신 앞에서는 발바닥이라도 닦아줄 듯 굴더니 뒤에서는 노인네 냄새나서 미치겠다라고 떠벌리는 녹음본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처가 거실로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둘째 사위는 바닥에 던져진 명품백을 가리키며 오열했고 큰딸의 남편은 이혼 서류를 던졌습니다.
장모님은 흥분해서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성형 부작용으로 실밥 부위가 시뻘겋게 부어오르며 얼굴이 기괴하게 비틀어졌고 몰래 코 시술을 했던 큰딸 역시 코가 실시간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자연미가 최고라며 성형한 사람들을 비웃던 지훈의 코가 무너져 내리는 꼴을 보며 두 사위는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대기업 부장 출신이라며 어깨에 힘주고 낚시나 다니던 아버지는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주저앉았습니다. 쓸쓸한 배짱이들의 겨울 사건이 터진 지 몇 달 후, 이제 그 화려했던 브런치 카페의 창가 자리는 주인 잃은 빈 의자만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남의 희생을 걸음 삼아 핀 가짜 꽃은 가장 추한 모습으로 시들었습니다. 큰딸 지우는 결국 주말 부부였던 남편과 이혼 절차를 밟게 되었고 그렇게 좋아하던 게임기조차 압류당한 채 친정 구석방으로 쫓겨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엄마가 차려주는 밥상은 없습니다. 시고모님께 받던 지원이 끊기자마자 엄마의 사치와 성형 쇼핑도 강제로 멈췄기 때문입니다. 가장 비참한 건 엄마였습니다. 무리하게 반복했던 성형 시술은 관리 비용이 끊기자마자 무서운 속도로 무너져 내렸고 이제는 선글라스와 마스크 없이는 집 앞 슈퍼조차 나가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아빠는 70이 넘은 나이에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경비로 나갔습니다. 평생 자전거만 타며 허송 세월을 보낸 대가는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서의 노동이었습니다. 둘째 딸 민희는 그날 이후 친정 식구들과 완전히 절연했습니다. 언니 비위를 맞추기 위해 자기 자식의 고통까지 외면했던 그녀는 언니가 준 그 얼룩진 중고 유모차를 쓰레기장에 내다버리며 민희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가짜를 위해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겠다. 민희의 남편 역시 더 이상 형님을 부르며 굽실거리지 않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번 돈으로 우리 아이에게 새 유모차를 사주는 그 소박한 기쁨이 진짜 행복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직하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땀 흘리는 당신이 진짜 부자입니다. 배짱이들의 화려한 여름은 짧고 정직한 개미의 겨울은 따뜻한 법이니까요.